아니 우리 그 주식농부 박영욱 대표님이 사실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네. 뭐 이제 경제 방송에도 많이 나가셨는데 라이브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직접 소통하신 적은 거의 없으시지 않았죠? 아니 그 뭐 이제 오프라인 강연이나 강연에, 이제 예. 오프라인 강연이 있고 뭐 일반 그 방송에서 생방송 같은 건 했는데 네. 이런 그 유튜브에서 네, 네, 이런 네. 라이브는 이제 처음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우리 박영욱 대표님을 저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네. 그냥 이렇게 제가 잘 따라다니고 예, 좋아라 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고 해서 저희는 이제 관계가 편한데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오늘 좀 대화를 많이 해보는 시간으로 꾸미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저희가 좀 받아서 박영욱 대표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 텐데 이게 채팅이 많으면 제가 잘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잘 못 볼 수도 있어서 그 예,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하여튼 제가 최대한 열심히 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욱 대표님, 저희 Y스트릿보다 김 작가 TV에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3부가 예. 올라오는 것 예.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영상도 좋으니까 음. 혹시나 이렇게 좀 뭐라나 라이브 느낌이 아니라 좀 정제된 느낌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 영상도 추천드리고 또 한 달 반 전쯤에 저희 Y스트릿에 나와서 또 예. 주식 투자 10개명 이야기해 주신 그 풀 버전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라이브 느낌으로 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선 좀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Y스트릿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끝인가요? 네. 쑥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박영욱 대표님이 최근에 그 책이 나왔는데 이게 몇 번째 책이죠? 6번째 책입니다. 6번째요 벌써. 네. 그 전에 조금 그 이거 뭐냐 개정판 내신 것도 있었고 이제 뭐 책을 5권 썼는데 예. 그 첫 번째 책 주식 농부처럼 투자라. 네. 그 책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뭐 꼭 한번 이렇게 읽어봐야 될 어떤 그 투자 성서처럼 네. 예, 그 저의 그동안에 그 해왔던 그런 내용들 그 내 투자 철학, 농심 투자 철학이 너무 좀 아까워서 그 보강해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 나오기 전에 뭐 책 내용 책을 보면은 이제 5권인데 네. 그 제목만 보면 뭐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 뚜렷하잖아요. 네. 뭐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또 애야 너는 기업의 주인이다. 뭐 투자자의 시선, 돈이 일하게 하라. 또 그리고 또 주식회사 약속. 이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 도움이 되는 책은 그게 별로 없다. 뭐 센시오에 이제 그 김재현 대표가 와서 네. 간곡하게 좀 요청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이번에 주식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이렇게 발간을 했고 아마 이제 그런 부탁 때문에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 김 대표가 나한테 얘기를 했을까 봤을 때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그 투자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해오면서 경험했던 실제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써놨기 때문에 아마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꼭 사서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번 읽어가지고는 되지는 않고요. 여러 번 읽어야 되나요? 예, 적어도 뭐 한 뭐 서너 번 이상 이렇게 읽어야 아마 이게 나도 이렇게 그 주식 투자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체득하라라는 의미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님이 농사도 요즘에는 AI로 짓는다던데. 예. 그래 주식 농부 AI. 예. 뭐 우리가 이제 농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네. 좀 약간 원시적인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네. 가장 그렇게 첨단화돼 있는 부분이 농사입니다. 농업이 가장 첨단화되어 저는 있다. 그렇죠. 네. 어떤 의미에서요? 뭐 지금 농사도 뭐 이렇게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지치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농사 어떤 기법 음. 이런 부분들도 좀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요즘엔 그 트랙터도 이제 자율주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 참. 그래서 일단은 주식 투자 10개명 중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 10개명 10가지는 저희 뭐 한두 달 전 영상에도 풀 버전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테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여러분께 질문을 좀 받기 전에 주식 투자 10개명은 좀 화면 좀 넣어 주시겠어요?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투자자의 시선을 가져라. 부안외동하지 마라.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투자의 대상은 기업이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기업의 성장 주기에 투자하라. 주식 투자는 농사다. 투자 기회는 항상 있다.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이 10가지인데 네. 우선은 부안외동하지 마라. 예. 요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항상 그 시장의 주도주가 어떻고 지금 뭐 콘텐츠주가 가고 뭐 2차전지가 쉬고 있고 콘텐츠주가 오늘 꺾여서 뭐 이제 그 반도체주가 다시 올라가고 요런 사람들이 이제 흐름을 좀 보려고 하잖아요. 예. 지금은 뭐가 잘 간다는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또 안 갈 때 흔들리게 되고 나는 농사를 지고 있는데 저긴 벌써 2배가 났네 또 흔들리게 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또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시장에서 뭐 주가는 먼저 10개명 중에 뭐 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네네. 뭐 다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마라.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가치 기준을 네. 가지고 이렇게 자기 주관하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 따라서 이렇게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매매해서 이렇게 네. 돈을 벌겠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너무 짧게 대답을 해주셔서. 부안해동하지 마라라는 그 진의는 좀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모르는 기업에 이제 투자 뭐 우리가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대부분 다 이렇게 그 남의 얘기 듣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게 남이 그 돈 벌었다고 하면 네. 뭐 돈 벌었다는 게 뭐 우리 주변에 뭐 친구들 아니면은 뭐 친척들 아니면은 주변에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시기심 질투심에 네. 뭐 남 따라서 뭐 이렇게 그 정보나 이런 것들 듣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저도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런 형태로 그렇게 투자를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거는 뭐 투자가 아니라 투기 형태이기 때문에 네. 지속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공유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남이 어떤 하는 방향과 대중이 이렇게 가는 방향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네. 그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뭐 생각 그 기준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많은 경험과 공부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그 남들이 돈을 이렇게 벌었던 그런 기업들은 그 이전에 그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우리 그 미래 기업의 미래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먼저 가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야 그 이제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주면 그 좋을 때 이제 대부분 다 이 시장을 리드하는 이 스마트한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파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또 뭐 이런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뉴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네.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구자의 그 돈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이제 보안해동 하지 말고 아는 기업에 그 좀 쌀 때 좀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의 뭐 나의 주식 투자를 하라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예, 시간 그렇습니다. 투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주식은 흥분하면 지는 게임 같습니다. 진짜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바둑이님이 형통님도 말씀해 주셨고 변동성이 심할 때 국내 주식 혹은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해외 주식을 하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박용 대표님은
해외 주식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해외 주식을 안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해외 주식은 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기업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네. 또 그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서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고 네. 결국은 제가 오랫동안 뭐 이렇게 투자를 해보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리스크라고 하는 체계적 위험, 경기 매크로적인 어떤 지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는 기업에 이렇게 투자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물론 저도 이제 미국 기업이라든가 일부 일본이라든가 중국 기업들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네. 정확하게 팩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이제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요인은 국내 기업이 제가 경험하고 배운 어떤 상식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히 싸다. 예. 저의 돈은 한계가 있고 국내 기업 이렇게 싼 기업들 투자하기에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못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해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도 이제 간접 투자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한 국보 디자인이 어저께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저께 상한가. 예, 그래서 예. 그 국보 디자인이 아마 이제 요즘 테슬라에 가장 투자를 핫한 주식 많이 해놨다고. 예. 테슬라에 정말 한 700억 이상 이렇게 투자가 돼서 예. 그게 거의 더블 이상 나 있는 상황이기 투자 때문에 원금이 700억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보 디자인이 산 테슬라의 주식 투자 원금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네네. 움직이고 있고 또 제가 일대주주로 있는 조광표 같은 경우도 네. 포커스웨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해외 기업에 많이 투자되어 있어서 네. 충분히 또 그 이외에도 DCM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많이 투자돼 있어서 간접적으로는 저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만 투자해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돈이 없지 정말 투자할 기업은 늘려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는 아직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싼 기업이 보이고 좋은 기업이 보인다고 해서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 중에는 개인 자산이 제일 크신 박희옥 대표님이 돈이 모자랄 정도라고 말씀하시면은 되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일종의 원칙이신 거네요. 내가 모르는 그렇죠. 기업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저도 않겠다. 아마 저도 이제 해외 주식도 좀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내년부터요? 예. 이제 저도 내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이제 국내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해외 쪽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은 20% 정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좀 그렇죠.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국내에 투자하면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대주주로 이렇게 그렇죠. 돼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 어렵다고 그러니까 네. 투자해서 우리나라 쪽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게 훨씬 우리 대한민국을 또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우리 나라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나라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나의 하나의 자랑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좀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말쯤 되면 예. 대주주 양도세 기준 좀 회피하기 위해서 좀 예. 물량 줄이고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식농부 박용욱 대표님은 그냥 세금 내는 게 애국이다. 이러면서 약간 양도세 회피성 이렇게 매매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전혀 안 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은 재테크보다도 세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테크. 예. 그래서 저도 세금을 정말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는데 네.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양도 차익
세금에 대해서 내는 마지막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이제 다른 양상, 네. 이제 뭐 외국 뭐 주식을 사든 어. 국내 주식을 사든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표님도 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은 이제 양도세가 없었으니까 일부 이제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근데 미국 주식에는 22% 정도의 양도세가 발생을 하고, 근데 그럴 바에는 이제 국내 주식 하는 게 더 나았는데 똑같이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해서 2023년부터 다 전면 과세가 되면 한국 주식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뭐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 그 동안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모르겠어요. 그 내년 되면은 그 우리도 그 세금이 뭐 이제 전면 이제 네.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내년에 이제 장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내년까지 막 수익을 내려 할 거다 사람들이.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네. 내년부터는 아마 이제 좋은 기업들 뭐 이렇게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김작가 TV에서 내년에 장세를 물어봐서 네. 굉장히 좋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 얘기해놓고 나서 장세가 좋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뭐 종합지수가 크게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이제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당 투자를 그 하는 사람들 그 지금은 이제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차익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지만은 네. 앞으로는 이제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좋은 기업에 이렇게 장기 투자해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네. 그런 투자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평생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기업 찾는 노력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또 그게 그렇게 시장도 또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알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방송 보고 뭐 이렇게 뭐 종목 상담이라나 막 이런 걸 막 그냥 차트만 띄워가지고 종목 찍찍 긋고 막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기본적 분석들을 좀 많이들 하시려고 하고 기업의 본질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셔가지고 그 2022년 좋은 기업 주식이 품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23년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제 전면 과세되니까 그 전에 주식을 취득하려는 약간 요런 욕구들이 좀 있을 것이다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3년도부터는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긴 하는데 그러면 양도 차익이 발생한 그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주식을 처음 매수한 시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2022년 말로 볼 거냐에 대한 좀 논쟁은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안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마 확정이 정부도 안 됐나요? 2022년도 말 기준이 이제 그 취득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에서도 그래서 이 시장이 많이 우려를 하니까 그래 22년 전에 사람들이 다 이거 막 팔려고 할 거 아니냐 우려를 하니까 그러면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까지 언급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세법을 통해서 그 정해놔야 되는 거라서 조금 아마 근데 또 아마 그 양도 차익 문제는 지금은 이제 그 거래세를 지금 0.3% 지금 부담을 하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뭐 10억까지 1%까지 코스닥은 2% 뭐 10억까지 이렇게 해서 그 대주주에 한해서 지금 양도 차익을 매기고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또 가계 자산이 기업에 많이 투자돼서 그 이 기업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성장 어떤 기반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거래세를 좀 유지를 하고 거래세를 좀 줄이든가 좀 유지를 하고 이 대주주 요건을 오히려 이렇게 좀 한도를 늘려서 이 국민의 어떤 자산이 이 우리 산업계 기업 쪽으로 이렇게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되는 방안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뭐 전면 양도 그 차익에 대해서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업계라든가 투자자들 뭐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양도 차익이 실시가 되면 야 주식시장이 뭐 크게 그 누가 투자하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장이 어려워질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렇게 기업만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국가 경제 지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그 기업들은 뭐 잘 되는 기업, 지수가 뭐 경기가 나빠도 뭐 잘 되는 기업들이 있고 경기가 또 뭐 좋아도 그 안 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그 이 증권 시장을 통해서 이 돈 잘 버는 기업들에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은 정말 이 길어진 인생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만이 성장하는데 그 성장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찾는 노력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지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기 전체적으로 예측하려고 그러면은 뭐 내년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뭐 주식 투자하면 기회가 많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2000년도 그 92년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이제 2000년도부터 그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네. 35%, 43%까지 외국인 지분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30한 뭐 2,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이 그 이번에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의 그 자산들이 많이 이 증시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추세는 저는 앞으로 뭐 3, 4년, 4, 5년 꾸준히 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런 자산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이게 배당도 주는 이런 기업들을 찾는 그 뭐 이 스마트한 머니들이 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주식농부 투자 10계명 중에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그리고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라는 이제 대목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 갓카오 갓대차님이 질문 주신 것처럼 한국의 자본시장은 좀 후진 시장 같다. 거버넌스 개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개혁 하나를 꼽아달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 전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님은 주인이면 뭐하냐 맨날 자기들끼리 물적 분할하고 유상증자하고 시비 발행하면서 결국은 이제 소액주주들한테 좀 피해가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뭐 결국은 대주주를 위한 기업 분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반감,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대표님도 좀 당해 보셨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접표가 된 요인은 저는 뭐 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러면은 네.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한국 기업이 좀 싸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러면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이 기업들이 이렇게 변화가 없으니까 오히려 정말 이렇게 그 투자를 또 이렇게 빼는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라든가 네. 이게 주식회사 제도가 그 제가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주식회사 제도와 어떤 증권시장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왜 주식회사가 기업이 견제 받아야 되는지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납입 자본에서 유한 책임을 지니까 이런 기준 하에 기업인들은 이제 모험 정신을 통해서 뭔가 우리 사회에 그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들의 그 이익을 일정 부분의 이익을 취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그 개인 뭐 이렇게 주식회사 네. 상장돼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뭐 이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 뭐 모여 있는 주주들이 뭐 벌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뭐 비상장사고 뭐 개인 회사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장이 된다는 얘기는 그 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야 우리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기업의 그 성과가 나면 함께 나누겠다는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그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는데 이 기업인들이 그 인식을 못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다 이해는 하고 있죠. 야 우리 회사 상장을 하게 되면은 또 그동안에 고생을 해왔으니까 나도 좀 한몫 챙겨야 되겠다. 뭐 투자자들도
또 이 한몫도 챙겨서 또 다른 데 또 투자할 수도 있는 이런 시장 자체가 증권 시장이 이제 상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인들도 투자자들도 뭔가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는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자금 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면서 그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회사가 그 일련의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뭐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증시 쪽으로 이렇게 자금 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뭐 필요성이 떨어지면 자기만의 어떤 그 구중군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 공모 다 했고 예. 자금 필요한 거 다 받았으니 이제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막 이런 그런 대주주들.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뭐 우리가 그 생산의 3요소 하면은 뭐 토지 노동 자본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이제 자본이 지배하다가 지금은 뭐 윤리적인 어떤 도덕이 지금 지배하는 뭐 ESG라든지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또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 팬덤 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객들의 어떤 역할이 네.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고객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투자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기업인들도 가서 보면은 이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쉽게 그동안에 그 해왔던 그런 어떤 관행 이런 부분들을 네.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에서 이제 프리미엄 그 시대로 오게 되면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뭐 정상적인 가치만 오더라도 크게 이 주가 상승이 갈 거다. 그래서 저는 지수 뭐 3,000원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이제 한국 그 세무학회 제가 이제 그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네. 그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상속증여세 문제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좀 한번 이건 좀 원점에서 한번 생각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 상장사의 그 상속증여시 시가총액으로 그 상속증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업의 그 가치 이제 뭐 주주자본주의가 완성된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 기업의 그 주주 가치가 네. 그 주가 시가로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의 가치가 시가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은 뭐 이제 상속증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반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주가를 근데 눌러놓는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죠. 뭐 시장에 맡겨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네. 뭐 배당을 안 준다든가 소통을 안 한다든가 뭔가 뭐 공시를 잘 안 그 한다든가 뭐 IR을 잘 그 안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선량한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정말 애를 먹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투자할 때마다 야, 이 어려운 시기에 그 기업에 투자해 주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동업자 개념으로 이게 봐줘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는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된다. 뭐 이래야 우리의 어떤 공정한 사회에 이렇게 합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사람은 정말 우리 실형을 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경영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지배주주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이 회사에 대해서 그 손해를 끼치고 또 뭔가 또 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 기회를 유용한다든가 사업 기회를 편취하는 이런 그 대주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다시 경영자의 자리에 와서 또다시 이렇게 경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유재산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식회사 제도는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투자한
공기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권은 박탈을 못하더라도 의결권 정도는 이렇게 박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 회사가 정말 이 회사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자기의 조그마한 어떤 이익을 취하다가 정말 회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이 도덕에만 호소해봐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법과 제도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그 심정인데 저도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한국 거버넌스 포럼 거기에서도 활동 좀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좀 의식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이제 제도 변화도 필요하다는 걸 목소리 많이 내주시는 걸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이나 증여할 때 기준이 시가총액 그래서 막 주가를 눌러놓으려고 하고 뭐 IR도 안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주가가 낮더라도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든가 해서 뭐 진짜 상속세, 증여세를 내도록 해야 그래야지 대주주들이 주가를 눌러놓는 행위들을 안 하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 상장사들도 시가 이렇게 평가로 이렇게 상속 증여할 때 네. 사실 상속 증여세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50%. 또 지배주주 같은 경우는 또 할증해 가지고 뭐 거의 한 6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부분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상속세 누구나 다 인간의 심리가 그 열심히 일해서 뭐 이렇게 자손들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가 전체 그 세수 중에서 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0%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조기에 증여를 해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경제 파이를 키워가지고 세수를 이렇게 확보하는 뭐 이런 좀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대주주의 어떤 뭐 경영진, 금융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약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최근에 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문이 이제 분할, 물적 분할한 거에서 많은 이제 반감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들은 이제 그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사라져 버리니까 어제였던가 그저께였던가 그 뉴스를 봤는데 박주민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했더라고요. 그 보니까 기업을 분할할 때 특히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대주주를 위한 그런 기업 분할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그런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박주민 의원실에 한번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이렇게 기업 지배 구조 관련해서도 그 이사의 그 선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법 그 382조 3항에 보면은 이사는 그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신의 성실로 그 회사에 대해서 그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회사를 위하여 이렇게 그 충성을 하는데 뭐 그 대부분 그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대주주를 그렇죠. 그 이해서 그런데 이제 뭐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저 MOM이라고 뭐 메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라고 해서 그 소액주주 다수결 제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주식회사 제도나 모든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지배주주보다는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들이 약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기업인들의 어떤 그 노력 이런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혼자서 이렇게 경영해가지고는 이게 크게 그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이 본인 스스로도 견제받고 감시받지 않으면 이게 썩거든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정말 그 감사나 사회이사나 이런 사람들의 그 쓴소리를 들어야만이 회사가 건강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기업인 스스로
이게 변화를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회가 이사들이 전체 주주의 권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특정 대주주만을 위한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최근에 남양유업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남양유업 지금 경영진이나 남양유업 회사는 끝까지 홍원식 회장을 이제 옹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랑 대주주는 좀 다른 거기는 한데, 그래서 거기는 최근에 그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예, 홍원식 회장의 의결권을 이제 행사할 수 없게 당분간은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정말 많이 변하고 있어요. 네, 뭐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그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정말 자본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그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야 이건 정말 문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주 행동주의로 기업을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기업인들도 이제 그런 변화를 이렇게 잊고 대처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주주 행동주의 포함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도입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그 투명 경영, ESG 그 투자라고 해서 뭔가 그 우리 기업 지배 구조 문제라든가 그 우리 사회에 반하는 네, 뭐 또 그 환경에 반하는 이런 쪽의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우리가 이제 이익 집단으로 이렇게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꿈꾸는 게 정말 이게 투자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자를 이제 단순히 이렇게 뭐 돈만을 쫓아서 이렇게 투기적으로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네,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투자자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증권 시장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저는 사업가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전기라는 이런 그 발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이렇게 할 수 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자기유도 법칙을 이렇게 발명을 해서 네, 그 전기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됐고 또 뭐 에디슨과 테슬라의 지단한 노력으로 네, 그 오늘날 이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이면에는 JP 모건이라는 그 투자회사가 네.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예, 뭐 지금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모든 이면을 보면은 이 투자자들이 이 투자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할 때마다 단순히 돈 버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자부심과 긍지, 이 주식주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맞습니다. 삶을 배우다님이 기업의 투자자를 사업가로 봐주시는 인사이트에 동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럴수록 이제 개인들의 힘이 더 저는 세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거버넌스 문제도 좀 잠깐 이야기가 나왔고, 뭐 양도세도 이야기가 나왔고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300만 명일 때 내는 목소리, 600만 명일 때 내는 목소리, 900만 명일 때 내는 목소리, 그리고 지금 거의 1000만. 1000만이면은 우리가 됐을 5천만인데 예. 2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다섯 명 중에 한 이제 명이 경제활동 인구 대비하고 이러면은 예. 거의 50%가 그 투자를 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경제활동 됩니다. 인구가 2천만 조금 넘으니까 네. 거의 둘 중에 한 명은 주식 투자 하고 있는 거니까 주식 투자 1000만 시대에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죠. 더 네. 많이 반영이 돼야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사실 단기 시세 차익만 노리는 투기라는 그 색깔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듯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래야지 우리가 기업에게 내는 목소리도 기업이 훨씬 더 이제 어셉트를 받아들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이 거니까요. 책을 이제 한 뭐 서너 번 읽어보면 네, 결국 이제 투자라는 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업은 또 뭐 하루아침에 돈 버는 게 아니고 그 적어도 3, 4년, 4, 5년 뭐 10년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럼 네. 투자자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자금을 대주는 거니까 예. 자금을 대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적어도 그 3, 4년, 4, 5년 정도는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그 기업의 어떤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데 이렇게 나와서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사고 팔아야 이렇게 돈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제 이것은 우리 이제 이 자본시장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만들어낸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이렇게 참여한 그 플레이어들은 우리가 열심히 사고 팔고 예.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수수료 이제 수입으로. 그런 어떤 상품들이 당연히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왔는데 네.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커가는 것은 맞지만 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이렇게 평생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그 찾는 노력 또 그런 기업에 이렇게 정말 투자해서 뭐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러면은 뭐 배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캐피탈 게인까지도 이렇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 시장이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어떤 그 공유 시스템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발달된 그런 그 국가나 민족들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함께 다 더불어서 잘 살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자본주의의 그 자산이 뭡니까? 이게 신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바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많이 안 해줬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서서히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LCT님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계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 투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단기 투자밖에 못 한다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또 반면에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앞으로 그런 환경들이 더 이제 비옥한 토양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네.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이제 재수의 딜레마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투자자 입장이 이제 그런 입장에 있으면 안 되고 참 안타까운데. 예. 항상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백마탄 어떤 초인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해서 예.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할 때도 이 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 더 나가서 이제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자 스스로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까 어떤 분이 아이고 저 위에 지나갔을 거예요. 제가 좀 집어놨다가 이게 넘어갔네. 국부 디자인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건 이제 공시가 다 된 내용이니까 여쭤보면은 그 회사에 그런 잉여 현금들이 좀 많고 네네. 이제 그런 것도 투자하는데 하나의 이제 판단 요인이 되셨겠지만 만약에 그런 잉여 현금 같은 게 없었어도 그 회사 뭐 특정 회사는 아니더라도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셨을 거냐라고 아까 누가 여쭤보셨었거든요. 저는 뭐 이제 기업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이제 초기에는 뭐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영업 상황, 뭐 이렇게 재무제표라든가 사업 보고서, 뭐 매출 추이라든가 손익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게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회사를 하나의 그 덩어리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과연 이런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 자기 분야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제가 이제 국보 디자인은 아마 그 책에도 자세하게 좀 써놨습니다.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근데 국보 디자인이 이게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그 이제 세상이 그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그 모든 세상이 지금 이제 포노사피엔스라고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 포노사피엔스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이것을 보고 듣고 읽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 이런 부분에 그 이 좋은 장소 가서 뭔가 이렇게 뭐 좋은 사진 찍고 뭐 영상 찍고 좋은 뭐랄까 그 뭐 광경이나 풍경 이런 게 있으면은 그따 올리지 않습니까?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인테리어 그 업체 그
그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겠다. 네. 그런데 거의 한 15년 전에만 하더라도 네. 뭐 그냥 10여 년 전이죠. 네. 이게 인테리어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보 디자인은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단연 1등 기업으로서 그 이렇게 성장을 지금 해왔고, 회사의 그 재무 구조도 건실하고 영업력 또 그다음에 또 오너의 어떤 그 경영 능력도 탁월하고 또 그 회사에 또 이 자금도 뭐 거의 제가 그냥 1,000억 이상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제가 회사에 가서 야, 이 자금을 뭐 그 이제 그 영업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금이 확보가 돼 있어야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금 외에는 좀 투자를 좀 해라. 그래서 아마 이제 초기에 뭐 거의 100억 미만으로 국내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네. 이제 저를 이제 만나고 이러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놀랄 정도로 해외에 주식 투자를 그냥 가감히 그냥 이렇게 뭐 거의 그냥 이렇게 올인을 해서 네. 어떻게 되면은 나도 좀 이렇게 걱정은 좀 돼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주식 투자가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 리스크 국보 당연히 있죠, 디자인도 아무리 회사 그 돈이어도 국내 리스크. 기업은 이제 네. 투자를 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국내 우량한 기업들 좀 투자를 하시다가 그 대부분 다 지금 해외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네. 내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해외 주식만 투자하지 말고 네. 국내에도 정말 그 참신하고 이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포트도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네. 이 기준은 그 투기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 모르는 것에 저는 투자를 하는 것은 다 투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이 지금 테슬라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투자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우려가 사실 됐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 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또 뭔가 또 다른 또 인자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야, 이번에 뭐 이렇게 배팅을 해서 네.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장현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 테슬라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에 그 큰 장밋빛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연락 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수익이 나서 저는 이제 뭐 솔직한 심정으로 좀 이렇게 좀 매각을 해서 좀 안정적인 차익 기업으로 실현, 좀 차익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이제 우리 예. 저 회사 측에서 회사 측에 결정하신 했던 거니까.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회사의 그 뭐 그러니까 업계에서 차지하는 그 뭐랄까 그 평판, 네. 그 다음에 그 영업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어떤 그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에서 이 투자 회사로 좀 가면 좋겠다. 라는 이제 판단에 이제 투자를 했고, 워낙 자본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화의 여지가 예. 많은 기업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제 선진화 사회로 가고 이러면서 이 또 그 대형 시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대형 시설, 뭐 이 회사에서 좀 큰 게 뭐 롯데 그 타워 포함해서 네. 뭐 또 우리 뭐 카지노 그 예. 사업이라든가 일부 뭐 이렇게 저 동대문에 그 뭐 큰 뭡니까 옛날에 저 동대문 운동장 네. 이런 쪽에 뭐 큰 그 공사는 예. 그 영세업체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회사의 입지는 앞으로도 이렇게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뭐 현대 그 비즈니스 모델 센터 그 예. 상암동에 상암동이란다. 저기 저 코엑스 예. 이런 쪽들도 이런 데서 결국은 이제 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뭐 이제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어저께 이제 뭐 외국계에서 내 지분을 좀 이렇게 팔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와서 저는 지금 가격대는 뭐 안 판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외국계 IB에서 국보 디자인 그 지분을 갖고 좀- 계신 그 지분을 블록딜로 네. 사가고 싶다. 그런 제안을 그 미국계 쪽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뿌리치셨어요? 네, 제가 지금은 아니다. 좀 지켜보겠다는 그렇게 혹시 얘기를 했어요. 국보 디자인을 처음 투자하신 게 몇 년 전이에요? 이제 2년 됐죠. 그렇게 뭐 오래는 2년? 안 됐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이제 봐왔는데 네. 아마 작년 재작년 3년째 됐네요. 네. 야, 그러네요. 야. 김수현 님이 오늘 책 주문했는데 이런 영광이 있다고 열심히 읽고 주식 농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실 박용욱 대표님 그 원샷 잡힐 때 책 제목 밑에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응. 앞으로 조금만 더 당겨 주시겠어요, 이거를? 이거요? 예, 그게 책 제목이 밑에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조금만 더 당겨주세요. 절대 원칙. 너무 세게 제목을 잡으신 거 아닙니까? 절대 원칙? 저는 이제 절대 반지처럼 절대 원칙. 우리 뭐 어떤 일이든 뭐 이렇게 절대라는 단어는 좀 붙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주식 투자에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아마 이제 추천을 그 이제 존니 대표님이 네. 해주시고 또 이채원 이채원 의장이 의장님. 하시고 네. 김동완 소장, 소장, 예. 그다음에 그 유일한 반장이 기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채원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이게 참 그 어떤 일이든 이제 절대란 또 투자에도 예. 그 절대라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 투자하는 그 자세와 그 태도 면에서 볼 때 절대라는 원칙은 분명히 존재한다. 원칙에는 절대자를 붙여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멋있다. 예, 주식 투자는 이제 정말 이렇게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농부가 농사 짓든 이렇게 투자하는 어떤 그 생각, 자세, 뭐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절대라는 원칙이 자기는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서 예. 맞네요. 맞는 말씀이네요. 어떤 뭐 그때 표지 사진을 그때 요거 표지 찍기 전에 저도 한번 살짝 보여주셨잖아요. 네. 표지 사진 가지고도 고민 그때 많이 하셨잖아요. 어떤 걸로 해야 되나? 이제 이 사진을 제가 바꿨습니다. 이게 막 앞면에 이렇게 봐서 정면으로 그 아주 그냥 좀 약간 이렇게 돈 많이 번 회장처럼 예, 옆모습이 나와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네. 아니 돈 많이 번 회장님 맞으신데요. 그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거만하게 보여서 네. 제가 그 이 앞부분에도 그렇지만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식구 만물정간 계자득요 사시강 여인동이라는 그 네. 추일 우성에 나오는 그 식구를 좋아합니다. 성우에 나오는 식구를 좋아하는데 그게 보면은 이게 만물을 이렇게 가만히 그 관찰해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업도 오래 이렇게 3, 4년, 4, 5년 관찰을 해보면 이 기업이 정말 앞으로 성장해 나갈지 안 할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또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람도 이렇게 오래 관찰을 해보면은 뭐 나이 50이 되면은 얼굴에 그 사람의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듯이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돈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 좀 뭐 나간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관찰하다 보면은 기업이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흐르면 시간에 투자해주면 이게 돈 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고를 때 이 관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옆모습을 이렇게 나오니까 정면에 나오면 그래도 지금 어디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사인해달라고 막 이렇게 어디 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은 기분 좋기도 하지만 그래요? 이게 남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불편하더라고. 거죠. 그래서 이제 옆모습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나는 이렇게라도 좀 해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에 좀 투자해서 네. 기업과 함께 성장을 해야만이 결국은 그 부자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좀 희생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진을 넣습니다. 사진을 절대 안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출판사에서는 네. 사진을 좀 넣어야 됩니다. 잘 팔린다. 네. 아니 그레고르 잠자님이 구매 욕이 뿜뿜이라고 표지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삶을 배우다님이 10년도 더 전에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책을 사셨다고 표지 책에 정말 젊으셨다고 그 예전 집에 잘 소장하고 계시다고 13년 우리가 이제 10년마다 그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걸로 그때 표지를 하셨던 13년 거예요? 전이거든요. 그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그 책. 그때는 이제 그 염색을 했었고 지금은 염색을 안 해서 나이든 모습 그대로 지금 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약간 지금 버퍼링이 떴나 본데? 괜찮나? 되나? 예.
지금 잠깐 버퍼링이 떴었나? 제가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데 약간 버퍼링이 있었나 보다. 예. 아니다, 괜찮다. 저는 저게 보입니까? 저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저 그 채팅 창이요? 네네. 저도 조금 보일랑말랑 해가지고 예. 글씨체를 키울 수가 있구나. 키우구나. 네. 저도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버퍼링이 좀 이게 지금 있었나 많은 보네. 사람들이 보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러블리피님이 혈액형 어떻게 되시냐고 좀. 저요? 예. 비밀이에요. 진짜로? 그거 뭐 우리 이 대표님은 저는 성격이 좋다는 AB형입니다. 저도 같습니다. 진짜로요? 네. AB형이셨어요? 네네. 그다지 좋은 혈액형 별로 아니시네요. 좋아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근데 A형들이 좀 B형은 완전히 그냥 그 두 가지 예. 형태로 이렇게 아주 좋거나 네. 아주 나쁘거나 뭐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는 좋은 편에 좀 속하지 대표님 않을까 싶어요. A형인 줄 알았어요. A, B형입니다. 그 A형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A형 분들이 투자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예. 방송에서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뭐 혈액형은 그다지 개인 정보도 아니잖아요. 혹시 MBTI 이런 거 해보셨어요? MBTI 본인 그 성향 조사?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러블리피님도 혹시 A형인가 싶어서 여쭤보셨다고. 왜냐면 A형 분들이 꼼꼼하게 투자를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꼼꼼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네, 마음 가는 대로 투자합니다. 우리 모톰 미드님이 저도 AB형이라고 하셨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까 다른 그 질문이 있었는데, 데보라님이 주식농부님은 몇 % 수익이 났을 때 차익 실현하시는지 그 기준이 있으시냐고, 혹은 뭐 이거 뭐 손해 봤을 때인가 뭐 단가 조정, 차익 실현 이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이제 투자할 때 네. 적어도 뭐 이렇게 한두 배 정도 오를 것을 예상하고 이제 기업을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네. 처음에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은 이 정도면 싸다. 네.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기다리면은 뭐 그 적어도 한두 배 정도는 오를 수 있겠다. 네. 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사다 보면 끝까지 이제 대부분 다 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뭐 한 배 정도 오르면 이제 일정 부분 반 정도는 팔고 또 다른 기업을 또 찾아서 투자를 하고 이제 뭐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살 때 뭐 한두 배 정도는 이렇게 보고 다 투자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좀 더 길게 보니까 뭐 두세 배 정도. 이제 옛날에 뭐 저도 이제 얘기할 때 그 1년 내 목표 수익률은 보통 한 20% 정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네, 20% 정도. 그리고 길게는 그래서 진짜 2배, 3배까지 그렇죠. 보시는 거고. 만약에 진짜 뭐 내가 몇 년 갖고 있어도 2배, 3배 이렇게 성장할 기업이 아니면 그러면 투자를 안 하신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어떤 기업들은 이제 그 뭐 이제 기업이 이제 성장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배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부합되게 나오지 않으면 이제 투자를 안 넣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배당보다도 그 기업의 어떤 그 뭐 비전이나 이렇게 성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투자 결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당 옛날에는 이제 수익률보다는- 단순히 네. 그 제가 이제 주식 투자 이 책에 보면은 5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네. 정보 매매, 차트 매매, 그 정량적 분석, 또 트렌드 분석, 그다음에 이제 사업 과정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정량적인 방법, 이 기업의 어떤 뭐 수익 가치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성장 가치라든가 자산 가치를 따져서 단순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기업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뭐 네, 신형 네. 마라톤 펀드라든가 한국 밸류 그죠. 딱 펀드라든가 숫자가 이런 보이는. 네. 쪽에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하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시장이 점점 더 그쵸. 많이 성장 쪽으로 많이 이제 기대를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1년 그 목표 수익률은 뭐 한 20-30% 정도 이렇게 보고 투자하고요. 그래서 결국 투자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뭐 핫한 주식이나 이런 주식들은 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주식들은 뭐 산다고 그러면 잠깐 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고
앞으로 그 2, 3년 후, 3, 4년 후에 올라갈 기업들을 이게 보다가 이제 기업의 어떤 그 성장 주기가 오게 되면 이제 그때 좀 이렇게 투자금을 늘려가지고 그 성장을 해서 목표까지 도달하는 그 기간이 3, 4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기업을 이렇게 투자하면 보통 한 주기가 뭐 한 적어도 5, 6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5, 6년. 저야 뭐 이제 뭐 10년 이상, 20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네. 그 주식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저는 뭐 예를 들어 삼천리 자전거라든가 네. 옛날에 뭐 농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20년 전에 투자했던 거를 지금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꾸준히 중간 뭐 처음에 샀다가 아니면 중간에 샀다가 이렇게 팔고 이러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계속 봐오잖아요. 네. 네. 그 소통을 이렇게 해오다 보면 음. 뭐 그 회사의 어떤 이 뭐랄까 뭐 영업 상황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시장 리스크가 있을 때 음.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예. 경기 뭐 이렇게 이 상황 때문에 갑자기 주가 빠지고 이러면은 뭐 이제 투자해서 더 늘려서 뭐 이렇게 늘려서 뭐 이렇게 가는. 어. 그러니까 항상 그 시장에 이렇게 그 몰입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 종목일 수도 있고 관심 기업일 수도 있고 항상 이제 풀 안에다 넣어놓고 그렇죠.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 요 질문 재밌다. 백봉 장군님이 혹시 최대로 많이 물리신 종목 몇 %까지? 마이너스 몇 %까지? 뭐 우리 주식농부님이라고 해서 안 물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많죠. 많아요. 많았죠. 이제 그저께도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투자하면서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이렇게 얘기해서 실패한 사례는 제가 이제 대신증권 영업부 있을 때 네. 업무 대리로 있으면서 언제 쪽입니까 그게? 그게 90년대입니다. 90년대. 90년대. 제가 8년도에 대신증권 들어가서 네. 90년도에 제가 그 대리로 아마 이렇게 네. 돼서 91년도 때 뭐 업무 대리하면은 뭐 주식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자문사의 그 과장 얘기 듣고 영원통신이라는 회사, 이게 컴퓨터 어댑터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이게 아주 유명한 기업이라고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주가 올라가다가 그냥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주변에 이렇게 투자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 부도가 나면 그냥 회사가 없어지잖아요. 그 영업부에 계실 때니까 또 아마 고객분들한테도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을 거고. 고객들을 이렇게 투자해서 그렇게 크게 많이 투자는 안 했는데 가까운 이렇게 후배가 한 5천만 원 이상이 투자돼 있는데 90년대 초반에 5천만 원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주식 투자는 절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원칙을 이렇게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물렸던 것들 중에는 이제 그런 경험들 때문에 네. 대부분 다 이렇게 아는 기업에 오랫동안 내가 검증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하니까 별로 그렇게 물린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투자해서 크게 실패한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뭐 증권주 쪽에 투자해가지고 그때 정말 크게 손해를 봤죠. 그때야 뭐 정말 특수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뭐 이렇게 크게 물린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많이 물려봐야 뭐 한 뭐 20%, 30% 뭐 20% 정도. 마이너스 20%, 30% 정도면 그 정도. 뭐 그냥 견딜 수 있는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기업과 그런 동행하시는 기업들은 거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식 투자하다가 내가 아까 부안에도 하지 마라 자기만의 가치 기준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만의 그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할 때 마지막 선택은 자기 어떤 주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생각이 틀리니까 네. 이제 시장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이제 객관화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다르다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똑같이 그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장 형성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그 기업 투자할 때 충분히 그 이 기업의 어떤 가치 이 정도는 좀 싸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 오히려 떨어지면은 주식을 이렇게 더 사는 기회로 활용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춰. 저는 손길이라는 우리 뭐 방송 나오면 뭐 손길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손길이 손실. 손길이가 뭐예요? 아 이제 손해 보고 매도를 한다. 아, 손절. 손절. 예. 예, 손길이 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옛날 표현 같네요. 아 그런데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서. 손절매를 손길이. 하나 배웠다. 손길이. 거의 뭐 이렇게 저는 안 한 편입니다. 전략적으로 뭐 팔거나 그러는데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몰리거나 뭐 이런 부분 이제 주가 시장 흐름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뭐 이렇게 한 20-30%까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빠지면 회사는 괜찮은데 빠지면은 뭐 그냥 웃으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편입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그 처음에 주식을 살 때 분명한 것은 네. 이 기업이 정말 이 지속 가능하게 이제 오래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느냐, 그렇죠. 온전하게 잘 버티고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그 파악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데 나와서 야 내가 그 투자할 때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 아니면 뭐 또 오늘 사다 내일 팔더라도 내가 투자한 기간은 온전히 이 회사가 내 회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 라이카 73님이 그 손절의 일본어라고 합니다. 손길이가. 아, 예. 손절에 일본어. 손길이 이게 손길이. 일본어라고 라이타란다. 라이카 73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 이름일 텐데. 네. 그리고 아까 LCT님이 혹시 몇 세까지 투자하실 거냐고. 저는 뭐 평생 합니다. 오. 죽는 날까지 계속 그럼요. 은퇴도 안 하고.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이게. 아직도 뭐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그 기업을 선별하고 네. 제가 직접 그 주문을 내고 네. 이렇게 투자를 해왔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놀래요. 그 많은 자산을 예. 어떻게 직접 그렇게 하나하나. 하느냐. 그런데 저도 뭐 워낙 이렇게 그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이래서 보고 이러면은 진짜 엄청난 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이제 그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 자체가 재밌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즐겁고 행복하고. 그럼요. 이게 내가 투자자로서 우리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우리 삶이 이렇게 보다 더 이렇게 윤택해지고 맞습니다. 뭐 1억까지 하고 이러면은 뭐 네 돈 벌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막 목표 수익률, 목표 금액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럼요. 저게 이제 10개명 중에 네. 뭐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다 같이 연결이 돼서 중요한데 네.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결국 기업은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게끔 하는 세금의 원천이거든요. 이런 그 환경이 좋아져야 우리도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업에 주식투자라는 게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멋진 말씀입니다. 진짜. 그리고 좀 엉뚱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러블리피님이 명리학에 관심이 많다고. 근데 이게 명리학인가요? 사주에 혹시 부자 된다고 나오냐고. 혹시 사주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사주 굉장히 좋답니다. 모르거나 막 재물운이 엄청나고. 아니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굉장히 좋대요. 돈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다라는 건 뭐 약간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이고야. 점집에서 보면 와 진짜 이런 사주 처음 본다라든지 막 진짜 재물운이 있는 사주라든지 뭐라고. 뭐 정말 아주 특별한 사주랍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 숨기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잘 믿지 않습니다. 믿지는 네, 않는데 그게 좋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로지 이게 이제 시크릿이라고 이제 우리는 마음 먹는 대로 네. 염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른 길로 가고 이러면 그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책을 쓴 것도 네. 저희 이제 어머니가 90에 돌아가셨어요. 예, 예. 어머니가 이제 그 37에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우리 이제 사남매를 키웠는데 예. 뭐 그 제가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동생이 그 5살, 우리 막내 여동생이 3살, 우리 누나가 이제 9살인데 시골에서 그 37이면은 여자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런데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에서 그 이 정말 뭐 어린애들 놓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애들을 이제 버리지 말아라. 내가 죽어서라도 도와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믿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이 책 뒷부분에 어머니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90살까지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네. 근데 딱 그 2개월 전까지 같이 이제 다슬기도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다녔는데 감기가 오신 것 같아서 병원에 딱 한 달 5일 그 입원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집에서 그 이제 3년상을 이렇게 치른다고 하면서 어머니 집에서 제가 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어머니의 그 어떤 삶을 반추하면서 어머니의 그 소망이 야, 모두가 좀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떤 그 소망. 저는 어머니가 저의 그 멘토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 삶을 통해서 지금도 그 어머니 집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지만은 항상 어머니와 함께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이 책을 이게 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읽다 보면은 아마 그 일반적인 어떤 서적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훌륭하신 모친 아래 이제 훌륭하신 아드님. 그 마지막에 그 감사의 글에 이제 어머니에 예. 대한 그다음에 이제 담으셨고. 이 또 투자 10계명 중에 또 어떤 그 유일한 반장은 이제 그 이 올바른 이제 10계명 중에서 네. 10계명이 제일 궁금했다 그러더라고요.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네. 근데 이 주식시장이 진짜 돈 넣고 돈 먹는 투기장인데 네. 어떻게 그 이 마음그릇이 그것보다도 커야만이 돈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제 현실에 이 집착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 마음그릇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할 때는 그 어려운 기업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내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야, 이익을 좀 나눈다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빠르게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은 제가 팔고 이러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바닥에 사서 이제 꼭지에 이렇게 뭐 파는 게 정말 이게 잘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농부의 마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내가 내용들이, 꼭지에 팔고 나와야지 막 이런. 그럼 다른 생각이. 사람들은 다 물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 자본주의 선순환 구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울 때 가장 그 보면은 이제 주가가 낮을 때 사서 뭐 얻은 것은 그 무릎 부분에서 이렇게 뭐 파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다 뭐 무릎에 사서 뭐 어깨 팔아라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식 투자를 뭐 오래 이렇게 해와도 자산이 이렇게 그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증대가 되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까 채팅창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분들이 마음도 좋으시고 넓으시고 다 함께 주변 사람들도 잘 돼야 되고 그러면 이게 다른 투자들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항상 공익적인 활동도 많이 해주시는 주식 부분. 투자가 예. 이게 그 중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네. 그 뭐 직장 생활을 한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사업을 한다는 것도 사업을 해서 돈 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드는 최고의 공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제가 부자 될 수 있던 것은 저같이 유약한 사람은 이런 어떤 주식회사 제도와 이 자본시장 제도, 증권시장이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그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부를 누린 것은 이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 주식회사의 어떤 성장 버스에 제 그 자산을 이렇게 태운 거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서민에게도 희망이 되는 어떤 투자 환경, 투자 문화가 만들어지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부자가 돼서 네. 가게도 부자, 기업도 부자, 국가도 부자가 돼서 옛날에 그 로마 시대 이상의 그 부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이 지금은 정말 뭐 거의 100여 개 기업, 뭐 거의 한 20여 개 기업은 이대주주로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데 네. 이게 전 세계에도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의 이상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2000년도만 되려도 몰랐는데 그 지금은 정말 그 한국의 그 한류 문화와 더불어서 뭐 K-팝, K-엔터, 뭐 K 뭐 미디어, K 영화 이제 더 나가서 뭐 저는 이제 K 철학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철학 중에 저의 농심 투자 철학이 네. 나는 뭐 세계의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계의 그 유수한 어떤 그 투자가들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들을 들어보면 네. 대부분 다 이 투자에서 돈을 버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피터 린치나 뭐 이런 모든 사람들도 그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워렌 버핏은 이제 다른 경우지만은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국민들에게 야, 직접 투자를 해라. 주식 투자는 아주 쉽다. 어려운 뭐 공부를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 뭔가 또 이렇게 특별한 테크닉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 우리 그 애들 왜 공부를 가르칩니까? 좋은 회사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우리 애들 회사들이 가장 보내고 싶은 그 회사에 그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약간 수수료와 거래세만 내면은 언제든지 이제 그런 기업을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잘 되는 사업이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인수해서 그 이 사고 싶은 음. 그런 회사들 투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회사에 가서 뭐 같이 동업합시다. 안 해주잖아요. 뭐 네. 납품 받아주십시오. 아니면 좀 나를 채용해서 뭐 이렇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뭐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주인으로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그 이해를 못하는 것들은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째, 가서 보면은 다들 그래요. 야, 나는 주식 투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아, 저는 뭐 시간이 없습니다. 이 먹고 살기 뭐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매매할 주식을- 시간이 없다. 막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나의 그 수급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8, 90%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종잣돈 얘기를 합니까?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뭐 10만 원이 됐든 뭐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있는 대로 자기하고 동의하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기업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대부분 다 기업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뭐 기업의 오너를 만난다든가 뭐 CF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기업 IR 뭐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기업에서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고 그 회사의 그 알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기업의 그 오너들이나 CEO들 자주 안 보려고 그럽니다. 오히려 보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나는 뭐 그냥 이렇게 내가
영원히 투자할 게 아니라 네. 적어도 그 어려울 때 투자해서 좋아지면 이게 또 3, 4년 투자하다가 또 나오니까 네. 나올 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무슨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발행 시장이 아니라 비상장 때도 아니라 이 유통 시장에서 예, 그래서 투자하는 되냐. 게 이제 저한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그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IPO 기업 이런 쪽에 이렇게 투자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것은 또 그런 부분에 맞는 또 펀드와 또 투자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주인이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 애초에 투자하는 때 그 창업자들이 있고 네. 또 이런 창업자들 회사가 더 커져서 더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상장이 돼서 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면은 이게 주주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이 무슨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 만약 그런데 이런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해주면 네. 그 회사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상장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요. 뭐 이 회사의 어떤 그 광고 효과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자금 조달하는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렇죠. 굉장히 그 낮은 금리로 이렇게 그렇죠.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아, 주식 투자는 단순히 이렇게 유가증권에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고팔고해서 머니 게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기업 가치를 제대로 또 받아야 기업의 경영 환경도 좋아지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그 아까 해주신 말씀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채팅을 치면서 서로 공감해 주시는 말씀이 마음의 그릇이 커야 마음의 그릇이 돈보다 더 커야 더 많은 돈을 담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석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도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주식 투자는 참 쉽다고. 네. 얼마나 쉬워요. 아, 참 쉽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공감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아까 계속 그 질문을 복사해서 붙여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갓 NL님 뭐 경영자를 보고 투자한다 뭐 현금 보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신다고는 하는데 기업 탐방을 많이 할 수도 없는 사회 초년생인 제가 어떤 인사이트를 어떤 노력으로 얻어서 투자하면 좋을까요?라고 갓 NL님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제가 이제 아는 자기 주변부터 이렇게 아는 기업에서 출발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돈 내 돈이잖아요. 네. 투자하면 남한테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와 매도 할 때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기업과 동행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지잖아요. 네. 달라지는데 이제 그 기업을 이렇게 회사에 다니고 이러면은 그 회사의 그 업무의 그 직원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 회사의 그 이제 뭐 책임자, 관리자 아니면은 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은 뭐 그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점에서 그 기업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저도 뭐 40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한 번도 제가 월급쟁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내가 이 회사 주인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해봤거든요. 직장 생활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증권사 그 PB들 그 강연을 가서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 돈을 내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업들, 고객들 이게 자산 불려주면서 네.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반 터전을 만든 회사에 이렇게 고마워하고 월급을 주면서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공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제 질문하신 분, 그 내가 이제 단순히 이 월급을 받는 이렇게 직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이러면 정말 얼마나 이게 스스로 서글프겠어요. 누구나 다 우리 사회에 뭔가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창출한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책의 그 철학과도 관계된 큰 바위 이론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우리가 큰 바위가 되려고 하면 네. 정말 그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막 그 이끼나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합쳐져야 큰 바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못난 사람들 아니면 또 능력 있고 뭐 적고 간에 다 그 자기만의 어떤 그 가치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들이 있더라도 내가 투자하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하고 이제 관계되는 그런 주변에 있는 기업들 이렇게 찾아가고 그다음에 또 지금은 뭐 이렇게 초년생이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뭐 100주가 됐든 아니면 10주가 됐든 주식을 일단 사놓고 네. 그 회사를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공부를 한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돈 가는데 마음 간다고 그 소액으로 사놓고 예. 3, 4년 그 기업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산업 아니면 그 기업의 미래 만약 자기 회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보다도 잘 나가는 경쟁사가 있어. 그럼 경쟁사에 대해서 저 회사는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나가지? 저 회사 경쟁력은 뭐지? DNA는 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세상 보는 그 시야가 넓어져서 아마 그 이 투자하는데 큰 어떤 그 뭐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맞습니다. 사고의 폭을 넓혀라. 돈 가는데 마음이 간다 해서 소액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수를 하는 게 바로 그 기업과 동행을 시작하는 길이다라는 말씀. 그 민트 초코 냠냠님이 내가 급여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내가 더 발전하죠. 역시 성공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받는 만큼만 일을 해야 된다. 왜 100만 원어치 받고 200만 원어치 일을 하느냐 바보냐 막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민트초코 냠냠님처럼 그런 사람들은 맞습니다. 민트초코 냠냠님처럼 내가 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매영님이 마인드 자체가 남다르시다 이렇게 해주셨고 멋진 말씀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관리자, 사장, 고객 입장 그 관점에서 바라보라라는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해냐님께서 그런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거 방송 몇 시까지 하냐고.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1시간 한 30분 가까이 됐죠. 많이 됐네요. 1시간 20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데요? 재밌죠. 예. 지금 비버리 흰지님이 오늘 마음이 울리는 날이라고. 왜냐하면 조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계좌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장이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지지부진하죠. 오늘 이게 뭐 와서 방송한다고 그러는데 네. 이 투자자들 그 심기가 좀 이렇게 불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그 자기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집중.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유로 그 주가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은 즐거워요. 예? 즐겁다고. 왜냐하면 뭐 평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이 좋은 기업을 정말 더 이렇게 싸게 좀 싸게 살 수 수 있다. 있겠구나. 그게 이제 뭐냐면 다른 데서 돈을 벌거나 네. 아니면 뭔가 그 뭐 내가 일을 해서 그 자금을 마련해서 더 이렇게 주식을 사는 거다. 우리 조니 대표는 이제 주식은 사는 것이다. 네. 사서 모으는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을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내 책에 보면은 그 8년 전인가 그 제가 그 저희 집사람이 네. 그 전화가 왔어요. 여보 뭐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조니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추천사에 그걸 리더로 잡아가지고 써왔더라고요. 존리 대표님이. 예, 예.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 여보 당신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조니 대표는 본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실제로 네. 이제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얘기를 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걸 좀 바꾸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꾸지 말아라. 그 조니 대표가 이렇게 써온 거 그대로 이렇게 올려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존리 대표님의 추천사 제가 좀 읽을까요? 잠깐만. 나는 평소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박영옥 대표의 소신에 동의할 뿐 아니라 경외감에 가까운 존경심을 품어왔다. 이 책은 내가 평소 궁금했던 그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 등 설득력 있고 실용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본인이 실제 주식 투자를 통해 큰 부를 일군 산 증인이므로 메시지의 진실성이 강력하다. 이렇게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고 우리 러블리피님 그리고 핑크스타님 너무 감사합니다. 박영욱 대표님 보이시나요 지금? 와이스트릿에 자주 출연해 주세요. 이렇게 예, 핑크스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러블리피님은 오늘 새로운 마음과 시각이 생겼다고. 근데 여전히 계좌는 초초 마이너스.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삶을 사실, 배우다님이 시간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1시간이 넘었군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투자의 자세뿐 아니라 삶의 자세를 배운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또 감사의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해주시려는 말씀, 제가 끊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주식은 이제 이렇게 사서 모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기업을 알지 않고 이제 적어도 이 길어진 노후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네. 적어도 한 3가지 정도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3가지. 네, 건강, 네. 돈, 그냥 건강, 일. 그다음에 또 함께하는 뭐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 친구들이 좀 있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이 경제적인 자유가 없으면 그쵸.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 부를 누리려고 그러면은 그 3가지 중에 하나 이 함께 동행할 기업을 3개 정도는 찾아야 된다. 우리 친구 셋이 있으면은 뭐 인생이 외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행할 기업 3친구. 예. 그러면 경제적인 부와 편안함, 풍요로움이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찾는 노력들을 하셔서 네. 그 기업에 국한해 가지고 그 기업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그 기업만 이렇게 사고 팔기를 해도 절대 손해 보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이제 예로 뭐 이렇게 큰 부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열심히 이렇게 일선에 있으면서 크게 돈을 벌 것 같은데 돈을 못 버는 것은 저도 증권사 직원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고 팔고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시황에 따라서 자산이 증가됐다, 줄어들었다, 집을 샀다, 팔았다 이런 과정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투자 철학 이런 부분을 이제 실행을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내가 그만두고 2001년도 9.11 테러 때 제가 이제 자립하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네. 와 있는데 지금 인생이 이제 뭐 4, 50년 전만 하더라도 60세였잖아요. 평균 연령이. 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80대 중반 좀 이렇게 잘 건강 관리하고 이러면은 100살까지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뭐 5, 60대면은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네. 이제 돈이 일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 책에 보면은 아마 돈에도 이렇게 계급이 있다. 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이건 뭐 주식 투자 책이라기보다는 네. 하나의 뭐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오늘 이 시청자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읽지 못한다고 그러면 자녀들한테 꼭 이렇게 읽혀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은 네. 이 기업이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와 증권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음.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뒤처질 수 있다. 네. 우리가 뭐 민주주의 살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배우듯이 우리 애들에게 투자 경제 교육.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뭐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경제에 대한 어떤 개념, 관념이 이렇게 뚜렷해야만이 부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살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자기 그 투자관, 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할 기업 세계 회사만 음, 찾으면 행복한 노후를 그러면 만들 수 있다. 정말 와닿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걸 찾으려고 하고 사실 저는 동행할 기업 하나는 확실히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입니까? 마이너스 30%입니다. 어떤 회사예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엄청난 큰 손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한번 그거는 이제 수급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네네네. 한번 그 우리 또 뭐 이대호 제가 사석에서 기자님께서 말씀드릴게요. 그 네. 이 뭐 보는 어떤 뭐 해안이나 통찰력이 좀 이렇게 남다를 텐데 예. 30%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예. 정말 이렇게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몰빵 해놨습니까? 아니야. 몰빵은 아니고요. 한 2년 반 정도 투자한 지. 근데 그럼 아직 2년 반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30%예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잘 좀 되고 있습니까? 위기입니다. 원래 잘 되는 회사고 꾸준히 성장하던 회사인데 한 최근 1년 반, 2년 정도는 위기를 겪고 있는 회사인데 저는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회사가 이 위기를 이겨내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배당도 잘하는 회사고 마인드가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회사를 찾을 때 일단 소통이 되는지를 봅니다. 근데 소통이 잘 돼. 주주들에게 진심이에요. 그럼 일단은 오케이 하고 위기를 벗어나는 걸 보고 싶다. 근데 지금 솔직히 한 1.3개사, 2개사 정도도 아니고 하나는 좀 보고 있는데 어떤 회사는 내가 찾은 것 같다 싶다가도 소통이 안 돼서 여기는 아니구나. 그래서 좀 적은 것들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그 투자할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데 그 가격에 투자해서 주가가 빠지면 이제 본전 생각 때문에 그걸 결정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네. 원점에서 이 기업이 아까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경영 뭐 지배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순 투자자잖아요. 저요? 예. 단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뼈를 때리시면 제가 너무 아픈데 그래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네. 항상 그렇거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건 정말 잘못돼 있거든요. 저는 뭐 지수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네네. 단지 내가 투자한 기업의 어떤 그 성장 주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업이 정확하게 그 객관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환경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응? 그냥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옛날에 그때 본전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잘 극복할 거야. 이런 거 하고 이러면은 정말 이게 괴롭죠, 힘듭니다. 그러면. 괴롭고. 괴롭죠. 그래서 냉정하게 이 기업이 뭐 정말 이런 환경을 뚫고 갈 수 있겠다. 네, 네, 네. 라는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고 다른 걸 해야지. 진짜 그래서 좋은 다른 데서 말씀이시다. 기회를 찾아야지. 아마 투자하시는 분,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봐요. 그래서 물린 거.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네. 이익 나는 것과 손실 나는 게 있어요. 예. 그럼 대부분 다 이익 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20, 30% 올라가면은 이제 팔아버리고 예. 손실 나는 건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팔 때도 주가의 그 이익 여부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이 그 투자하는 기업이 지금 수준에서 싸냐 비싸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손길이를 뭐 이렇게 안 친다. 손절을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충분히 살 때 이 네.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을 네.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고 이게 좀 빠졌을 때 이게 내가 잘못 판단했냐 네. 이게
내 판단이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 때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는 꾸준히 이제 그 이익을 내면서 성장하는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 정말 오히려 감사해야죠. 맞습니다. 더 투자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냉철한 그 판단이 있어. 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증권 시장이 굉장히 그 투전판처럼 흘러가지만 예, 항상 본질같이 회귀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이 성장을 한다. 예, 뭐 매출이 늘고 이익이 나고 예.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 투자자와 함께 성과를 공유한다. 그럼 그 회사는 언젠간 가치가 기업 가치와 주가 가치가 일치되는 순간이 오니까 그런 어떤 믿음과 신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공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일반 맞습니다. 투자가들은 이런 생각을 뭐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맞는 근데 말씀입니다. 맞는 우리가 뭐 말씀. 용돈을 벌고 뭐 이렇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벌 것 같지만 남들에게 그런 용돈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진짜 그 용돈 벌려고 들어와서는 잘해봐야 용돈 버는 거고 예. 치킨값 벌기 위해서 들어와서는 잘해봐야 치킨값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저도 봐야 되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렸을 때 그 막연한 고집 혹은 막연한 기대만으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원칙 그리고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뭐 좀 손절했던 것도 많죠. 근데 지금 2년 넘게 물려 있는 거는 손절을 안 합니다. 왜냐면 손절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벗어날 거라고 세상 보고 중에 이제 사랑 중에 짝사랑이 가장 고달픕니다. 너무 아픈데 막 이렇게 막 너무 뼈를 맞은 것 같아가지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들이 공개하고 편집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무튼 근데 저는 공개하고 편집하자. 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지 기업 이름 이야기하고 네. 그 부분 도려내라고 영상에서 네네. 제가 그 물려 있는 회사는 분기 배당도 잘하고요, IR도 잘하고요, 훌륭한 회사. M&A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분기배당까지 하면은 예 뭐 의식이 있다는 굉장히 거죠. 뭐 주주 친화적으로 이 맞습니다. 기업의 생리라든가 자본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맞습니다.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제 그런 기업과 정신이 투철한 맞습니다. 그런 회사니까 신규 사업도 오히려 열심히 더 하는데, 사십시오. 예, 신규 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좀 그게 어려워졌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힘들 때 더 투자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예, 돈이 없는데 큰일 났네. 네. 돈 좀 잠깐 좀만. 농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주돌쇠님 감사합니다. 파주돌쇠님. 네. 와이스트리트 뭐 앞으로 큰 회사에 대해서 돈 잘 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가 유일하게 나와서 이렇게 네, 우리 네. 이대호 기자하고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네. 얘기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 김작가 TV도 나오셨잖아요. 아니 김작가 TV는 뭐 그냥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고 3%도 나가셨잖아요. 3%는 이제 김동관 소장과 인연이 돼서 예. 유일하게 한 10군데 정도만 나가 농담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서로 농담할 수 있는 사이여서 그런 거고요. 예. 꾸기님이 대표님 연수익률이 궁금하다고. 연수익률? 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그렇죠. 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종종 이런 그 소통하는 시간 재밌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죠. 주식 투자는 뭐 네. 어디까지나 예. 그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그 하다가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그 배우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 정말 그 투자하기 전에는 나의 소중한 자금이지만 이제 투자하고 나면은 정말 우리 그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해주는 건데 만약 잃게 되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 증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 투자의 대상이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것인데 또 이런 기업이 정말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그 우리에게 그 어떤 그 보상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아서는 기업의 성과를 정말 공유할 수가 없고 뭐 우리 이제 이렇게 뭐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펀드들도 많고 그런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하면 오래 하면 뭐 다들 이렇게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 기본 원칙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뭐 저는 저와 같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되면 꼭 이 책을 사서 그 정말 서너 번 읽어보시면 아마 그 어떻게 투자를 그 해야 하는지 그런 어떤 그 감이 이렇게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LCT님은 우리만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힘돌림이 투자의 힘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비버리 힝즈님은 한결같이 차분하시고 덤덤하시면서도 모든 말씀에 다 힘이 있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정말 책 바로 주문을 하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책도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왔는데 11월 2일 날 나오다가 따끈따끈. 왠지 따끈따끈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출판사 사장 얘기 들어보니까 네. 다음 주 되면 아마 20위권 안에 아마 들어갈 거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1등 하셔야죠. 왜냐하면 1등. 지금 뭐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1등 하셔야죠. 1등. 센시오에서 나온 주식 투자 절대 원칙. 여기에 이제 저의 그 투자한 기업들 한 50여 개 기업들이 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제 기업을 이렇게 그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왔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상히 이렇게 그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 책을 사서 보시면 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저도 절대 뭐 내가 이것은 얘기하는 것은 뭐 추천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네. 그럼요. 도대체 뭐 이 주식농부는 어떻게 해서 주식하면 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부자가 됐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꼭 책을 사서 요즘 뭐 보지 않는데 책은 한번 소장하고 이렇게 보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막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이건 좋은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것도 선물해드리는 거 너무 좋은. 너무 책 가치가 광고를 있습니다. 많이 했나요? 더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또 나오셔도 또 하시면 더 좋고요. 그 지금 다들 이게 책 구매하셨던 분들이 또 채팅을 많이 올려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좀 긴 시간 예. 함께 했는데 그 정말 그 답변 하나하나 정말로 정성껏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또 저녁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크레이지빵님 평생 원칙 지키면서 성공한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느끼시는 분들이 부자 계셔서 되세요. 부자가 되는데 행복한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행복한 부자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면서 오늘 이제 박영욱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